밀짚모자 일당이 마침내 라프텔에 도달하며 데뷔보 원피스를 찾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침내 해적왕이 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통하여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남겨가며까지 하고자 했던 일을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 또한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눈물을 흘리며 세계 정부가 그토록 공백의 역사를 감추는 이유를 알았어. 지금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오하라의 기록을 말소시킨 이유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소분 놀라면, 그렇다면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루피란 말이야? 야, 루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사에는 크게 관심 없어. 난 내 친구들을 위협하고 세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싫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 의하여 자유를 빼앗긴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이보이의 마지막 계획, 그 계획이 실현되면 올블루가 탄생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한 이후 모든 바다를 한 조각으로 이으면 꿈의 바다 올블루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를 꽉 쥐며 이 검이 도신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필코 도신류를 길들이며 역대 최강의 검사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성공하며 마침내 세계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고, 나미 역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벨메이를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로저의 적단이 먼저 라프텔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역시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원피스라는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건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미테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함을 깨달으며 자신은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기에 폭소하기 시작하였고, 로저의 적단 전원 역시 함께 폭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찾아가 마담 셜리에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언제 태어났는지 질문하였고, 셜리는 약 10년 후 시라우시가 태어날 거라고 답했고, 로저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빨리 라프텔에 왔으며 자신의 남은 수명은 1년이기에 자신은 세상을 바꿀 전사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샹크스를 찾아가서 고무고무 열매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훗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후주가 이끄는 함선을 기습하여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샹크스는 루피가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자 루피가 조이보이와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전사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데뷔보 원피스를 모두 챙겨 라프텔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사우전드 써니온을 리버스 마운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라브는 물보라를 뿜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환영해 주었고, 브룩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야, 지상은 오랜만인데 우선 지상에 온 김에 밥부터 먹자 라고 말하며 근처의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고, 쌍디는 이곳에서 비비짱을 처음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이것도 오랜만이군, 그 흑인 여자랑 이가람은 잘 있으련지 라고 말하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섬에 착륙하자마자 식당으로 직행하여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자신들이 라프텔에 표류하는 며칠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을 꺼내들었고, 신문의 일면에는 루피의 얼굴과 함께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 이 소식이야, 밀짚모자 일당 최후의 섬 라프텔 도달, 골드로저 이후 30년 만에 해적왕 탄생, 새로운 해적왕은 몽키디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신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드디어 꿈을 이뤄내. 이제 마지막 꿈만이 남았어. 모든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큰 연회를 여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겠지 라고 말하며 위스키 한 병을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징베는 웃으며 와하하하 뭐가 걱정일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의 루키들에 불과했던 자네들이 2년 만에 정점에 우뚝 섰는데 그깟 정부 따위가 뭐가 걱정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스 길드를 격파하고 라프텔에 도달하며 해적왕의 해적단이 되며 전원 현상금이 상승하였고 루피의 현상금이 60억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현상금은 42억 1000만 베리, 쌍디의 현상금은 38억 9800만 베리, 징베의 현상금은 31억 2200만 베리, 로빈의 현상금은 21억 베리, 부룩의 현상금은 19억 9900만 베리, 프랑키의 현상금은 17억 2323만 베리, 나미의 현상금은 13억 200만 베리, 우솝의 현상금은 12억 1000만 베리, 초파의 현상금은 1500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리모 자식이 또 나보다 높다니 정부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군 이라고 말하나 조로는 이놈이 38억이나 되다니 내가 아직 현상금 사냥꾼이었다면 이 녀석부터 잡았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는 투닥이기 시작했고 나미가 이 둘을 중재하며 말립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로 진입한 이후 해군본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해군은 밀짚모자 일당의 거취를 파악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루피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이 정보는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 알려줬고 오로성은 긴급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 해군원수, 해군대장,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가 결국 해적왕이 되었소. 저 녀석은 분명 해군에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라고 말했고 피거랜드 갈링은 혁명군의 총대장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혁명군과 밀짚모자 총 2명의 적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한 명 빠졌지 않습니까? 용궁왕국의 영웅 불주먹 에이스. 그 녀석 또한 빅맘을 잡아내고 사왕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의형제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루피가 라프텔에 도달한 사이 일련의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보가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참에 완전히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세계정부의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 800년 만에 환생한 조이보이 몽키디 루피, 도신 유마에 귀한 롤로노와 조로, 초대 해적왕 골디로저의 자식 에이스, 그 녀석들을 모조리 청소한다면 세계정부는 향후 몇백 년간은 건재할 걸세 라고 말하며 이 기회에 세계정부의 가장 적대되는 세력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닥터 베가펑크 역시 문제일세. 마더프레임, 세라핌, 파시피스타 등 세계정부의 모든 기술이 현재 혁명군 쪽으로 넘어간 상태. 우리 쪽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터성은 가장 큰 문제는 조이보이의 잔재이지 제니샤와 고대로봇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을 막아서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스성은 제니샤는 나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 그 녀석이 참전한 일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군 총수 콩은 그렇다면 우선은 해군과 그들의 전면전을 피할 수는 없겠군요. 마치 흰 수염과의 정상결전처럼 우리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워큐리성은 그때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될 걸세. 상대하는 적의 세력은 명백히 강해졌으나 해군의 전력은 큰 차이가 없으니 또한 영웅 거프, 부처님 센고쿠 2명의 거인이 참전하지 못하게 될 테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새롭게 징집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장들의 퀄리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로우마, 차돈, 묘묘우사기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스모커와 코비를 떠올리며 최근 급부상하는 2명의 해군이 있어 그들 역시 밀짚모자와는 짙은 인연이 있지. 어쩌면 밀짚모자를 막아내는 건 그들이 될지도 모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빠르게 정비를 마치며 과거 흰수염 해적단과의 결전을 준비하듯이
전 세계에서 정의라고 형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불러 모읍니다. 또한 곧바로 혁명군의 2인자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했고 제2의 정상결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인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세계정부 측에서는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자신들에게 도전을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루피를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자들을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과거 900년 전 반란의 씨앗이 되었던 네팔타리 가문과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서 조이보이의 원피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원인 시라우시를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네팔타리 가문과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 단장 피거랜드 갈린과 신의 기사단을 알라바스타로 파견시켰으며 시라우시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사이퍼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피거랜드 갈링이 하계로 내려가는 것은 갓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었고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드래곤의 개입을 염두에 두며 최대한 빠르게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킨 이후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 게르니카, 카쿠 등 사이퍼폴의 정예요원 수십 명이 용궁왕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이 소식은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마침 용궁왕국 근처에 있었던 에이스가 이끌어가는 신흰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시라우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거지였던 뉴 하프만 왕국에 있었기에 아무리 빠르게 이동하여도 알라바스타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마침 알라바스타 근처에 있었던 사보와 쿠마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이스는 통칭 불과 어둠 사건 이후 디치에게 패배하며 큰 위기에 빠졌으나 루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스핑크스 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미리 대피한 신흰수염 해적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은 기뻐했고 마르코는 밀짚모자에게는 매번 신세만 지는군. 에이스 무사 귀환해서 다행이다 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 동생이 그렇게 강해졌다니 정상결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도 놀랐는데 티치와의 대결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다. 전성기 시절의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루피는 전성기 흰수염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시간여행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루피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알았으나 굳이 그 말을 하진 않았고 에이스를 보며 에이스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이제 루피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이지. 다들 알다시피 세계정부가 루피가 라프텔로 향한 사이 용궁왕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용궁왕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용궁왕국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지키던 곳 우리와도 연이 깊은 곳이니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당연하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은 과거 넵튠과 우정의 술잔을 나눈 이후 몇십 년간이나 어인섬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이끄는 신흰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용궁왕국으로 출발합니다. 드래곤은 사보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이완코브와 베가펑크를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결국 신의 기사단이 움직였군. 알라바스타로 그 남자가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입수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그 남자라고 하면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성이겠뿌. 신의 기사단을 이끄는 총사령관, 자세한 전투력이 알려져 있진 않으나 세계정부의 최후의 방패라고 불리는 자인 만큼 전투력 또한 출중하겠지 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가 잘 헤쳐나갈지는 모르겠다만 알라바스타를 외면할 순 없다. 알라바스타의 네팔타리 가문은 900년 전에도 혁명의 등불을 비춘 시발점이 된 자들이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릴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클로버 박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지. 그건 그렇고 드디어 밝혀졌다네.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가 말일세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도플라밍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가? 크로스 길드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군. 비록 밀짚모자 일당에게 패배했다지만 그들은 겨우 여기서 종적을 감출 리는 없지. 그들 모두 세계정부에게는 버려진 자들. 그들 역시 세계정부의 원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우리가 탈취한다면 세계 정부에게는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이 필요한데 그건 내 지식으로도 구현이 되질 않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은 데뷔보 원피스에 포함된 물건 중 하나이며 현재 밀지모자 일당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쩌면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은 데뷔보 원피스와 함께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군. 우라노스는 고대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허를 찌르는 추리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거 참 신빙성이 있군. 그렇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기만 하면 라프텔에 도달한 밀지모자 일당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마리조아의 국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그것을 탈취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다고 한들 우라노스를 보관 중인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에 마리조아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천령인 출신인 크로스길드의 도플라밍고라면 마리조아의 구조를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드래곤은 우라노스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기 위해선 마리조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길잡이가 필요하고 현재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을 예의주시 중이며 사이퍼폴은 영궁왕국으로 향했소. 또한 신의 기사단은 알라바스타로 향한 상태. 그들이 복귀하기 전 신속히 우라노스를 탈취한다면 세계정부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각 기관들이 다른 세력과 대치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빠르게 마리조아를 습격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렇다면 크로스길드의 도움이 절실하겠군. 헌데 그들이 우리를 도울 이유 따윈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코브는 크로커보이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벌. 버기 녀석은 최근 명성에 미쳐있는 걸로 들었는데 마리조아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지벌. 또한 도플라밍고는 세계정부의 원한이 있지벌. 매눈이 관건이긴 하나 크로커보이, 버기, 도플라밍고를 회유한다면 마지못해 우리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실상 협조가 필요한 건 도플라밍고 한 사람이다. 나머진 우리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지.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다. 곧바로 크로스길드를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와 접촉하기 위하여 크로스길드의 주둔지로 향합니다. 사보는 드래곤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곧바로 쿠마와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비비와 만나게 되었고 사보는 저는 혁명군의 사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정부에서 당신을 포함하여 알라바스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도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비비는 저희는 세계정부 가맹국인데 어째서 정부에서 저희를 노리는 거죠? 라고 물었고 그 순간 코브라가 나타나 D의 의지와 관련이 있겠지. 비비 우리도 실은 D의 일족이란다.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창설되었을 당시 그 당시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이었던 네팔타리 D 릴리는 혁명을 일으킨 20개 왕국을 배신하고 조이보이를 도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남겼다. 그리고 조이보이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지금 세계정부는 900년 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우리들을 죽이려 하는 것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세계정부가 알라바스타를 노리는 이유가 의아했는데 당신들도 D의 일족이군요. 우선 알라바스타에서 벗어나 혁명군의 본거지인 뉴 하프만 왕국으로 이동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비와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을 뉴 하프만 왕국으로 대피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거랜드 갈린과 신의 기사단이 나타났고 사보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혁명군인가 저들을 돕는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겠지. 금단의 역사에 대하여 라고 말했고 사보는 용족원을 사용하여 지면을 갈라버린 뒤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에게 퇴로를 확보해 주었고 사보 쿠마 vs 신의 기사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신흰수염 해적단은 용궁왕국에 도착하였고 넵튠은 이들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랜만이다 요이. 세계정부에서 용궁왕국을 노린다고 하던데 우리가 온 이상 문제없을 거다 요이 라고 말했고 넵튠은 그들이 노리는 건 고대병기 포세이돈이겠지 라고 말했고 조즈는 당신의 딸 시라오시를 말하는 건가 라고 물었고 넵튠은 그렇다네 900년 만에 나타난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내 딸이라네 라고 말하며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에 대하여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해군이 용궁왕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힘 때문임을 알았기에 매우 의기소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가 시라우시에게 다가가 네가 가진 힘은 죄가 되지 않아. 그 힘을 이용하려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나의 은인이 말해주었어. 누구의 자식이건 무슨 힘을 가졌던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린 모두 바다의 자식일 뿐이라고. 라고 말하며 과거 흰수염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심경의 변화를 느낀 듯한 표정을 보였고, 에이스는 어인섬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섬이야.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지켜온 고향 같은 곳이지. 그리고 넌 내 소중한 친구이다. 또한 내 동생 루피의 친구이기도 하지. 해군들은 우리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궁왕국의 신원 미상의 잠수함이 대거 출현하였고, 그 잠수함에는 사이퍼폴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치, 카쿠, 게르니카 등이 잠수함에서 내렸고, 루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흰수염의 늑단이 이곳에? 라고 말하며 아무런 수비 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용궁왕국의 사왕이 주둔 중인 것을 보며 크게 놀랍니다. 루치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어인섬은 더 이상 너희들의 영토가 아니었을 터. 헌데 너희들이 이곳을 지키는 이유를 모르겠군. 순순히 시라우시를 넘긴다면 해적으로서의 죄는 묻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코웃음을 치며 어인섬은 아버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 넵튠과 시라우시 모두 우리의 친구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면 이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테다.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루치, 카쿠, 게르니카를 제외한 모든 사이퍼폴 요원들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치는 땀을 흘리며 이것이 사왕 불주먹의 폐왕색 패기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하여 신흰수염 매적단과 어인섬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에이스를 포함한 신흰수염 매적단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시라우시만 암살한 이후 도주하고자 하였고, 기회를 노리며 시라우시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오파드로 변신하였고, 루치의 주변에는 구름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오른 주먹에는 폐왕색 패기를, 왼 주먹에는 불을 휘감습니다. 게르니카는 루치와 에이스가 대적하는 사이 곧바로 시라우시를 암살하기 위하여 시라우시에게 날아갔으나 야마토가 나타나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단 한 방만에 게르니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게르니카는 카이도우와 루피의 대결에 난입한 이후 카이도우에게 공격을 당한 것을 떠올리며, 그때 카이도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기량이 올라왔다. 지금의 저 여자는 대장급 클래스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떠나 신흰수염 매적단에 합류한 이후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해군 대장에 필적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야마토를 보며 동경의 눈빛을 보냈고, 야마토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루치는 게르니카가 쓰러진 것을 보며 게르니카 저렇게 쉽게 당할 녀석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지금의 우리는 불주먹을 감당하지 못해 둘이서 불주먹에게 덤볐다가 속전속결로 시라우시를 제거한다. 불주먹의 성격상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우리 둘을 도맡아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홀로 에이스를 상대하려 했고, 카쿠는 곧바로 에이스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별다른 수 없이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와 루치, 카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의 에이스는 아버지와 필적하는 강자다 요이. 저런 녀석 둘쯤이야 별거 아니지 라고 말했고, 조조와 비슷하는 복수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의 예상대로 루치와 카쿠 둘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루치는 지친 듯한 표정으로 사황의 벽은 이토록 높은 것인가? 과거보다 더 강해진 우리 둘을 상대로 라고 말했고, 카쿠는 괜히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지. 하지만 완전히 승산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저 녀석의 빈틈을 유도하겠다. 그때 루치 네가 치명상을 입혀 라고 말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이후 에이스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정하였고 에이스는 중심을 잃으며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유광권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머리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루치와 카쿠를 동시에 날려버렸고 카쿠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에이스는 홀로 남은 루치를 보며 어이 동료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여기서 물러서라. 용궁왕국은 너희들이 노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어떤 병력을 끌고 와도 결과는 같을 거다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동한 비밀병기가 있다. 어인섬과 오랜 연이 있는 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날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자신의 양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달려와 직언을 사용하나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루치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공중으로 상승한 이후 대염계를 사용하여 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는 온몸이 타버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루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고 전보벌레를 꺼내든 이후 세라핌 R 사용을 허가한다. 사이퍼포를 제외한 용궁왕국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이퍼폴이 타고 온 잠수함에서 세라핌 한 구가 나타났고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과거 로저가 해적왕이 된 이후 대해적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군에 자수하며 잠시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로저의 혈액과 유전자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정부 소속이었던 닥터 베가펑크는 강자들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세라핌이라는 병기를 발명하였고 이때 로저의 세라핌 또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세라핌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세라핌이기에 세라핌 중 가장 성장이 많이 되어 있었고 로저의 세라핌의 외형은 어린 시절 로저가 아닌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시절의 로저였습니다. 그렇게 로저 세라핌은 세라핌 중에서도 독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앞에 로저 세라핌이 나타나자 에이스는 로저를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 역시 생전에 로저와 겨뤘던 이들이 많았기에 이들은 로저의 공포를 잘 알았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 등은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용궁왕국에 상륙하자마자 로브루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신흰수염 해적단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불기둥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의아함을 느끼며 방금 저 일격은 생전에 로저가 날린 카무사리보단 확실히 약하다. 그리고 폐양색 패기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가펑크조차도 폐양색 패기를 구현시키지는 못했기에 로저 세라핌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라핌이기에 루나리아족의 특성과 키자루의 레이저는 사용할 수 있어 진짜 로저와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투 스타일은 진짜 로저와 유사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보며 평정심을 잃게 되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통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애써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차피 저 녀석은 진짜가 아니야. 그저 기계일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의 말대로 그저 기계였기에 에이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의 검과 에이스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용궁왕국 전체에 큰 충격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치는 에이스가 로저 세라핌과 대결하는 사이 시라오시에게 날아가 직언을 사용하여 시라오시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루치를 막아냈고 이후 조즈가 곧바로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루치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루치는 에이스와의 대결로 인하여 중첩된 데미지로 인하여 사실상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조즈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에이스 이제 저 기계만 쓰러뜨리면 된다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모든 신경을 로저 세라핌과의 대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를 불과 함께 방출시키며 로저 세라핌을 공격하였으나 로저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바라보며 이 공격을 맞고 저토록 멀쩡할 순 없을 텐데 그 빅맘조차 절명했던 기술이다. 헌데 저 녀석은 설마 등에 타오르는 불꽃과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 세라핌의 약점을 찬찬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졌기에 등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거의 무적과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낸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가 레이저를 쏠 리는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로저 세라핌이 레이저를 쏘자 크게 당황하였고 자신이 만약 이 공격을 흘리게 된다면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로저 세라핌의 레이저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어깨가 뚫려버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가 빈틈을 허용하자 곧바로 에이스의 복부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인 수염혈관 전원은 놀라며 에이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의 공격을 버텨내며 내가 고작 이런 걸로 쓰러질 것 같으냐, 나는 불주먹 에이스다 라고 말하며 마치 흰 수염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의를 다진 에이스는 흰 수염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이런 녀석과 겨룬 건가? 아니 기계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나는 고작 이런 녀석에게 추태를 보일 순 없어 라고 생각한 이후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자세를 잡은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로저 세라핌을 공격하였고 로저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등에 불꽃을 두르고 있었음에도 기계 자체가 녹아버리며 세라핌 로저는 그대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를 보며 흰수염을 떠올리며 저 모습은 마치 아버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이스가 입고 있던 망토가 벗겨졌고 에이스의 등에는 한 채의 상처조차 없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쓰러뜨리며 용궁왕국을 지켜내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알라바스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혁명군 사보와 쿠마가 이를 막아섰고 갈링은 사보를 바라보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최근 소문이 자자하더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을 뛰어넘을 차기 스타라고. 헌데 니놈 귀족 출신이라고 들었다. 귀족 출신인 이 녀석이 천민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터인데 가증스러운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인간의 계층을 나누는 것부터 잘못된 거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놈들도 결국 너희들이 무시하는 인간과 다를 바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검을 꺼내들었고 갈링의 검은 크레센트 소드였고 전세계에 12자루밖에 없는 최상 명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갈링의 검과 사보의 주먹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갈링이 사보를 마크하는 순간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 한 명이 곧바로 비비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의 이름은 포보스였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세계정부의 개에 불과했던 이놈이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쿠마는 그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보는 갈링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피거랜드 갈링, 천룡인조차 심판할 수 있는 세계정부 최후의 방어선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했던 왕자라고 들었다. 전투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결코 방심해서 싸워서는 안되는 상대이다 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였으나 갈링은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갈링은 초승달 사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사보는 피를 흘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 정도로 쓰러진 인물이 아니었고 사보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이를 여유롭게 버텨내며 아직은 미완성이로구나.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쓰레기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가 에이스나 루피에 비하면 아직은 수준 이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류오를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타격했고, 갈링의 내부 장기에 유의미한 데미지가 들어가며 갈링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생각하며 용의 이빨을 사용하여 갈링을 노리나, 갈링은 참격과 함께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큰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사보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진행되었고, 포보스와 쿠마는 둘 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가 먼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포보스는 비비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와의 대결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은 전원 알라바스타를 떠나 대피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포보스는 이들을 쫓지 못합니다. 한편 갈링의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간 사보는 정신력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고,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한 이후 쿠마를 데리고 곧바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이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다가온 이후 네 놈만큼은 놓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문라이트를 사용하여 사보의 다리를 그대로 베어버렸고, 사보는 기동성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보스가 개입하여 사보에게 수갑을 씌우는 데 성공했고, 결국 사보는 신의 기사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사보와 쿠마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갈링성은 쿠마와 사보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오로성을 찾아가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성은 갈링성 수고 많았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사실 혁명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오, 조이보이의 재림인 밀짚모자가 가장 중요하지. 현재 밀짚모자는 원피스를 찾아냈을 것이오. 머지않아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올 테지. 그 전에 밀짚모자의 힘을 꺾어놓는 것이 중요하오.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다면 밀짚모자는 반드시 2년 전처럼 해군본부에 나타날 거요. 그때 해군을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제거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사보의 공개 처형이 발표되면 밀짚모자 해적단만이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이 두 세력 역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나, 피터성은 혁명군은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드래곤, 그자라면 사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진 않을 테지. 관건은 불주먹과 밀짚모자인데 해군의 전력을 총 집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오. 만약 해군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정부에는 숨겨진 전력들이 많소 라고 말하며 우선 해군을 이용하여 1차로 해적들에게 타격을 준 이후 여차하면 자신들이 나서서 해적들을 소탕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불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 신문에는 사보 공개 처형 소식이 실리게 됩니다. 위스키 피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밀짚모자 일당은 사보의 공개 처형 소식이 담긴 신문을 읽게 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번에도 갈 거지 선장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당연하지, 너희들이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과의 전쟁은 위험하기에 과거처럼 자신만이 해군본부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정색하며, 이봐 루피, 섭섭한데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무적의 집단이 되었다고. 네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같이 간다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루피와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에이스 역시 사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사보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루피도 반드시 올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기회인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그래, 내 형제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 역시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본대를 이끌고 해군본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아카이누에게 전해졌고, 아카이누는 사보 처형일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후 모든 게 결정난다. 드래곤의 아들, 아니 해적왕 몽키디 루피, 로저의 아들 사왕 포트거스 디 에이스, 그때 못 죽인 두 녀석 혁명군 2인자 사보와 함께 반드시 죽여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의 수배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해적왕은 조금 무서운데 로저의 공포를 잘하는 우리 세대로선 말이야 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을 하나 키자루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로쿠기와 후지토라 역시 결의를 다지며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되기까지 단 7일만이 남았습니다. 크로스 길드는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곧바로 자신들의 본거지로 복귀했고 며칠간 휴식을 가지며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부러진 흑도 요루를 챙겨왔고 부러진 흑도 요루를 보며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버기는 어쩌면 내 능력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지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동강 열매를 각성했는데 사물을 동강낼 뿐만 아니라 동강 나 있는 사물을 잇는 것도 가능해졌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흑도 요루를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흑도 요루를 다시 한번 영구 흑도화 시키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네 녀석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니 라고 말하며 버기를 기특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웃으며 기앗 하하하 별거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마리조아의 국보인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크로스 길드의 도움이 필요했고 크로스 길드의 도움을 구하고자 크로스 길드와 접촉하기 위하여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부가 갈링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부 아직은 무리였던 건가? 해군 측에서는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 너의 공개 처형을 발표할 테지. 하지만 우린 너를 구하러 갈 수 없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이지. 날 원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세계의 혁명, 그것이 네 녀석이 가장 원하는 목표 아닌가? 네 녀석이 소망하는 목표는 내가 책임지고 이뤄주겠다. 그리고 혁명군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너의 의형제인 루피와 불주먹이 움직일 테지. 우리는 그 틈을 타 마리조아를 노린다. 라고 생각하며 대업을 위하여 사보를 구하러 갈 수는 없으며 루피, 에이스와 해군이 전쟁을 치르는 사이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배는 크로스 길드 본거지에 도착하였고 이 소식은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뭐? 혁명군이 나타났다고? 로드스타 섬에서 밀짚모자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타난 건가? 근데 그때는 우리가 피해자였다고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루피의 복수를 위하여 자신들의 앞에 나타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그 남자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움직일 남자가 아니다.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테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역시 재밌다니까 이 세계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 존재 자체가 극비인 양반인데 이 기회에 어떤 자식인지 알게 되겠군. 아들이나 아버지를 닮았다면 그 녀석 또한 막강하면서도 제멋대로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시시시 드래곤의 그림자를 입수할 기회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간부들을 이끌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합니다. 드래곤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한 이후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으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앞에 크로스 길드 간부들이 나타났고 버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어이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우리는 혁명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 설마 밀짚모자 일당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거냐? 내가 밀짚모자 루피를 많이 좁히긴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로스 길드의 말단은 전원 놀라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의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았어. 그리고 해적왕 루피를 좁혔다는 게 사실인가? 그럼 버기님이 넓은 마음으로 밀짚모자에게 해적왕 자리를 양보해 준 건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멋대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충성심이 드높은 부하들을 돕구만. 루피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닐세. 자네에게 동맹 제안을 위해 찾아온 것이지. 도플라밍고 철룡인 출신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마리조아의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겠지. 우리는 마리조아의 국보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 간부 전원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도플라밍고는 그곳을 떠난 지 워낙 오래되어서 정확한 내부 지리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너희들보다 낫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정색하며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니놈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적진에 오다 보니 뜻하지 않게 위협을 했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우리를 아래로 깔보는 듯한 태도는 관두지. 그리고 난 저 녀석이 있는 이상 협조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이완코브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히타 크로코보이 그렇다면 여기서 너의 약점을 말해도 상관없나벌 이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약점을 이용하여 크로커다일을 컨트롤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이완코브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짜고짜 와서 협력하자고 한들 우리가 너희의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지.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이라고 불리는 너희와 엮인다면 우리 역시 정부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혁명군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도플라밍고,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모리아를 제외한 모든 크로스 길드원들이 쓰러집니다. 또한 절벽이 붕괴되어 버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동반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놀라며 이 정도 폐양색 패기는 겪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 역시 빨간머리 그 녀석과 비교하여도 오히려 이쪽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군.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위력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협조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쟁취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크로스 길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드래곤은 크로스 길드와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이때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자연계 악마의 열매 하늘 열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날씨와 기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번개, 폭풍, 호우 등 자연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버기, 모리아, 크로커다일, 미호크, 도플라밍고를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사용하여 공격하였고 버기는 동강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번개를 동강내버리며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번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번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였고 몸 전신에 화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폭풍을 사용하여 모리아를 자신의 가까이로 옮긴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치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와 같은 자세를 잡으며 모리아의 얼굴을 그대로 타격하였고 모리아는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모리아가 쓰러진 이후 미호크는 모리아는 저렇게 쉽게 쓰러질 놈이 아닌데 드래곤 저자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나 보군. 드래곤은 내가 도맡아 상대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요이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주변에 구름을 소환하여 미호크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이후 미호크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냈고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드래곤을 노리나 드래곤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미호크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땅으로 낙하하자 드래곤은 곧바로 미호크를 향하여 번개를 떨궜고 미호크는 이를 막아낸 이후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땅으로 착지했고 드래곤과 미호크는 서로를 노려보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도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그럼 저 녀석들은 우리 몫인가? 라고 말한 이후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혁명군의 간부 카라스와 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동강 열매를 각성하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겁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 두 녀석은 너희들에게 맡기마. 나는 모리아를 지켜야 돼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도플라밍고가 카라스를, 크로커다일이 몰리를 도맡아 상대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카라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은 드래곤과 사보를 제외하면 이름이 잘 알려진 자들이 없더군. 너 같은 녀석이 날 막아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카라스는 오늘부터 카라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조커 도플라밍고, 이놈은 우리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니 죽이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나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 만약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긴다면 그때는 너희의 계획에 어울려주마. 어차피 철룡인들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고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오버히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르며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까마귀 울음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까마귀들을 소환하여 도플라밍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까마귀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까마귀들을 소멸시켜버렸고 곧바로 C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구름에 C를 걸어 카라스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브레이크 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하였고 카라스는 날개에 상처를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카라스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우리가 수집한 정보보다 더 윗선이군. 와노쿤이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가 와노쿤이 어게인 사건 이후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다시 일어서며 저 녀석을 반드시 쓰러뜨릴 필요는 없다. 드래곤이 매의 눈을 잡아낼 때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도플라밍고를 상대로 버텨내기 위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그것을 눈치챘고 곧바로 자신의 다리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라스에게 다가가 카라스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검댕검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융화시킨 이후 빠르게 벗어나려 했으나 도플라밍고는 오프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의 실체를 베어버린 이후 카라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도플라밍고를 막아섰고 도플라밍고는 견문색 패기로 이를 감지한 이후 공격을 거두며 뒤를 돌아봅니다. 크로코다일은 몰리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에는 괴상망측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군. 이완코브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말이지 라고 말하며 몰리를 보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몰리는 웃으며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크로코보이. 그나저나 궁금하군. 이와짱이 쥔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라고 말하나 크로코다일은 발끈하며 이놈이 알 바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했고 몰리는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며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네. 자네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부의 비밀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공중으로 점프하며 몰리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입으로 명을 재촉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말한 뒤 모래폭풍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몰리는 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는 데 성공했고 크로코다일의 모래폭풍이 그대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하였으나 몰리는 이번에도 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능력은 통하지 않는가.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모래모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몰리를 막아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패기와 갈고리를 활용하여 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였고 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몰리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밟고 있는 지면을 밀어내버리며 크로코다일을 공격하였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초승달 사고를 사용하여 몰리가 날린 땅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몰리는 크로코다일에게 빠르게 다가와 크로코다일의 복부를 밀어내며 큰 충격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복부를 모래로 만들어 몰리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몰리의 목을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베어버렸고 몰리는 피를 흘리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몰리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댄 이후 침식 윤회를 사용하여 몰리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였고 몰리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몰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누군가가 크로코다일을 막아섰고 크로코다일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